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28년 전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당시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모습이 선한데요. 창밖에는 군데군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었고 거리에는 약탈자들이 활보를 했고 이들은 양팔로 잔뜩 물건을 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4.19 폭동 이전에 한인 사회 뉴스는 자고 일어나면 강도 사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한인 동포들의 소식이 전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4.19 폭동 이후 한인타운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장 빠르게 성장한 비즈니스가 시큐리티 비즈니스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 파킹랏은 물론 상가 파킹랏 등 곳곳에 시큐리티 가드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우리 한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한인타운은 안전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어서 지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4월 29일이어서 28년 전 일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우리 한인들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PPP 융자금에 대해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200만 이상 PPP 융자를 받은 회사는 모두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이보다 작은 융자는 스팟책을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PPP 융자로 융자한 금액은 총 6,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의 대부분은 탕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PPP 융자 받으신 분들이 다소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PPP 융자는 초기부터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융자 목적과 탕감 조건입니다. 융자는 이름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고 탕감 조건은 융자금 지출의 페이롤 코스트로 75% 그리고 렌트 이자 유틸리티로 25% 사용한 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정확하다면 감사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SBA가 랜더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SBA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공했고 이 신청서에는 Borrower's Certification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SBA에서는 랜더들에게 정밀조사할 필요 없고 이 Borrower's Certification을 믿고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네 나름대로 융자금 계산표나 은행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신청서와 융자 신청서에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롤 리포트 등의 그 증빙자를 요청해서 받아두었습니다. 은행들이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나름의 은행 스탠다드 룰에 따라서 SBA 요청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제 융자가 승낙되고 론 다큐멘트에 서명하게 되면 10일 내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 기업들이 PPP 융자 최고 금액인 $1,000만 이상의 융자가 승낙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에서 감사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융자금은 페이롤 코스트의 2.5배였습니다. 종업원이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페이롤 보고를 철저히 합니다. 그것도 지난 1년 것이면 이미 대부분 보고를 마친 것이어서 확인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잡할 거 없고 혹시 감사에서 차이가 난다 해도 심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장회사나 월평균 급여가 $100만 육박하는 회사에서 페이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감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론입니다. PPP가 스몰 비즈니스 위한 융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융자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자금이 소진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장회사들이 수천만 달러 융자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언론의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되었고 여론이 악화되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3,100억 달러를 지원 조치하기는 했지만 여론을 달랠 어떤 조치가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PPP 융자금이 결정되고 이제 펀딩이 시작됩니다. 융자가 승낙되어서 융자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10일 내에 펀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융자금의 사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자금을 오용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융자에 대한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탕감 내역도 아주 간단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SBA에서 융자한 것에 대해서 2011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진 융자가 약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발견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때 감사 내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간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압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BA는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서류 복잡하게 요구하지 말고 정밀 조사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융자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해서 은행이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자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은행에서 하던 절차대로 하면 철저히 점검해서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못될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간소하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감사한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불똥이 튈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이번에 몰려오는 신청자로 서류 처리에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고객으로부터 저녁 8시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급히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까지 융자 신청서 처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은 SBA와 관계를 나쁘게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자칫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SBA는 이번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시작부터 여러 차례 내용을 변경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Q&A가 바로 어제인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문은신 재무장관은 탕감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실제로 급여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페이롤 리포트와 탕감 조건에 맞는 다른 비용 지출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융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일로 정상적으로 융자 신청하시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PPP 융자하신 분들은 탕감받기 위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탕감 여부 결정은 은행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탕감 결정을 위한 자료 검토는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이번에 SBA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신 성실한 은행 SBA 팀 관계자들까지 매도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오늘은 PPP 융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